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환절기 몸살 같은데요. 허리하고 다리하고 온 관절이 막 쑤시듯이 아파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여나 쉬고 나서 첫 방송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더니 여론조사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기괴한 여론조사들이 막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볼 때 문재인 시대는 드디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기고만장하던 문재인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간다면은 4년차 정도에 나타날 현상이 지금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도 급전직하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 때 남은 것은 문정부가 할 수 있는 남은 것은 발악뿐입니다. 이 발악의 시대가 더 무섭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와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여론조사를 했다가 이걸 덮어버렸습니다. 최초로 문재인 지지율이 30% 벽을 깨뜨린 건데요. 이걸 덮어버리고 나자 조선일보가 이걸 받아서 폭로성 기사를 썼습니다. 이 폭로성 기사에 의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37.9% 잘못하고 있다, 지지 안 한다, 철회한다, 뭐 이런 쪽으로 52.1% 엄청난 역전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호탄이 된 거 아닌가. 원래 40%대 중반으로 쭉 나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10% 가까이 쭉 떨어질 때는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워낙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엉터리 같아서 지금 이 국정수행 지지도가 오히려 맞는 것 아니냐 하는 반응이 일었죠. 실제로 우파 진영에서는 펜앤더마이크 등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에 대한 신뢰도 그 자체에는 의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이 여론조사를 덮고 나자 내일신문이 또 비슷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30%대, 30% 초반대로 확 내려갑니다. 여기서 30% 초반대로 확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겠죠. 문재인으로 볼 때는. 문재인으로 볼 때는 드그브라 싶을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이 전국을 이대로 가져가거나 또는 다른 모션을 취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지지율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신문 한국리서치에서 이걸 조사했다가 이것도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버렸다가 덮은 것을 각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한 게 10월 8일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중앙일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해서 27일자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7.9%, 이때까지는 37.9입니다. 이 조사에서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52.1%로 긍정평가보다 14.2%나 높았습니다. 지난 8일 제가 참 많이 아팠을 때 보도되었던 내일신문이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4%에 불과했고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8.3%가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두 언론사가 모두 문재인이 취임한 이후 최저치를 찍은 문재인의 30%대 지지율을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각 업체의 원자료를 살펴본 일부 매체에서 이것을 캐치해가지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 등록을 하고 발표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자유인데 발표하지 않은 로 데이터, 원자료를 다른 언론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보도를 한 겁니다. 중앙일보는 9월 2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은 창간기획 시리즈 일환으로 386 세대에 대한 국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므로 대통령 지지율은 386 세대에 대한 평가와 병행된 만큼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럴까요? 내일신문은 뭐라고 둘러댔을까요? 내일신문은 홈페이지에 10월 8일 잘 모름 없는
잘 모름이라는 항목이 없는 국정조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취임 이후 최저라는 보고도는 왜곡되었다. 자기네들 해놓고 자기네들이 왜곡됐대요. 왜곡되었다. 조사 문항 설계와 조사 내용이 다른 조사와 달라 수치를 단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자기네들도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내일 신문 보도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4%대 그리고 49점 약 50%, 50%와 32.4% 이거는 물러나라는 이야기나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 무응답 이쪽이 18.3%를 집계됐는데 이거는 평상시 리얼미터 조사처럼 했다면은 이게 열로 엎어져 가지고 마치 국정수행 지지도가 아직도 40%대에 있는 것처럼 둔갑할 수 있는 여우처럼 둔갑을 해버릴 수 있는 수치가 잘 모르겠다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잘 모르겠다 항목을 넣을 때와 넣지 않을 때가 여론조사 수치가 확 달라집니다.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만 긍정평가가 48.4%로 부정평가 32.1%보다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조리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았습니다. 60대의 경우 긍정평가의 2배가량이나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20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35.8%로 긍정적인 평가 26.5%보다 약 한 10% 가까이 높았습니다. 20대도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에서만 긍정평가가 53.9%로 부정적인 평가 20.9%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볼 때는 30대 그리고 지역별로 볼 때는 광주, 전라 지역 여기만 문재인 지지도가 높고 나머지는 다 꼬라박은 겁니다. 성별로 볼 때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리얼미터에서는 평가가 42.5%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파보겠습니다. 42.5% 나올 때 중앙일보는 37.9%, 내일신문은 32.4%, 약 10% 정도의 갭이 있다고 보면은 맞을 것 같은데요. 왜 리얼미터의 긍정적인 평가 수치가 이렇게 높을까요? 10% 가까이나 높을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ARS 때문일 것이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만은 ARS가 응답률은 낮고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30.9%로 4.3%나 내려갔고 한국당 지지율 32.2%보다 처음으로 뒤졌습니다. 이게 뭐냐? 중도층만을 놓고 볼 때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높아졌다는 겁니다. 트렌드를 보거든요. 여론조사는 항상 트렌드를 보게 됩니다. 트렌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중도층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초로 나타나는 수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이 기사의 댓글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42%나 지지한다고 조작미터의 여론 주작질로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만. 대한민국 민심은 이게 더 정확하다. 긴급 여론조사 똥똥똥. 문 즉각 탄핵 후 깜빵 직행 절대 공감 대 문재인 그냥 탄핵만 비공감. 참고로 이 여론조사는 조작미터처럼 여론 주작질이 전혀 없기에 공정성과 신뢰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100%를 자랑하며 전 연령대 각계각층 온 국민을 표본 대상으로 하는 응답률 100%인 국내 유일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이므로 댓글입니다. 댓글. 소중한 한 표 주저없이 눌러주십시오. 이게 진심 지금 이 시각 현재의 대한민국 현장 밑바닥 여론입니다. 그리고 웃음 표시 딱딱 해놨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35대 1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은 한 표,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35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댓글이니까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왜 리얼미터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부정확했던 기록은 뭐가 있느냐? 이게 처벌받은 적은 없느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기본적으로 림 가중보증을 사용합니다. 림 가중보증이라는 것은 가중치를 사후에 산정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리얼미터가 공표보도, 이거 공표하면 안 된다. 공표보도 불가 처분을 받은 여론조사 중에서는 세일 가중으로 신고하고 림 가중을 쓴 경우가 6건이나 됩니다. 즉 세일 가중으로 가중치 계산하겠다 해놓고는 림 가중으로 가중치 계산을 해가지고 선관위 등으로부터 일종의 제재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이 기법이 아주 문제가 있는데요. 조작 미터다 이럴 게 아니고
이론을 조금 아셔야 이게 대화에서 어느 정도 말빨이 먹힙니다. 그냥 조작 미터다 이러시면 안 돼요. 셀 가공 기법으로 여론조사 했다가 림 가공 기법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수치 발표하려다가 6건이나 처벌받았다. 이렇게 주변에 전파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리얼미터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국민한테 홍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에 칸타코리아, 한국리서치, 한국갤럽은 중앙선관위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셀 가중 보정을 사용합니다. 리얼미터가 왜 셀 가중 놔두고 림 가공을 사용할까요? 이거는 주관을 개입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셀 가중 기법은 뭐고 림 가중 기법은 뭐냐? 요게 좀 문제가 되죠. 요걸 잠시 관심을 기울이고 들어주십시오. 요것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은 여론조사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주변에 이 기법을 활용하면서 전파하면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것을 설파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셀 가중이라고 하면 셀이란 게 하나의 단위잖아요. 그러면 이쪽 지역의 남자 여자 비율이 어떻고 그쪽 지역의 남자 여자 비율에 맞춰서 연령대는 또 어떻게 표본을 분배하고 그 연령대별로 표본 분배된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군데가 한 셀에서 남자 여자 비율이나 연령대 비율 이런 게 하나가 빠질 경우가 있죠. 요 빠질 경우에는 기존에 바로 옆에 셀들의 평균치를 여기에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게 셀 가중이고요. 림 가공 기법은 뭐냐면은 각 셀들을 이렇게 배분해 놓고 여기에 할당치가 주어져 있지 않고 공교롭게 전부 다 할당치가 남자 여자 20대가 빠졌다 하면 20대를 갖다가 30대 수치를 어느 정도 감안에 넣어버리는 그것이 림 가공 수치입니다. 이 림 가공 기법은 사용하면 안 돼요. 원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림 가공보다는 셀 가공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지켜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관위에서는 셀 가공 기법과 림 가공 기법을 두 개 다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의, 즉 표본을 조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사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림 가공 수치를 리얼미터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빠졌다 하면은 그 표본을 찾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해야 되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림 가공 해가지고 다 빠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표본을 여기에 적당히 산입해서 맞춰내겠다 하는 게 림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질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셀 가공 기법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만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하고, 림 가공 기법을 사용한 여론조사 기법은 신뢰할 수 없다. 뭐 아주 신뢰할 수 없다는 아니지만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이것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또 전파력도 신뢰도를 가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는 셀 가중이나 림 가공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둘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혼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리얼미터에서는 혼합해서 마구잡이로 짬뽕 하다가 6건이나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쪽팔리는 일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리얼미터를 조작미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법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테이프 다시 돌려가지고 그 부분을 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가지고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보통이라는 척도가 있다. 그게 있으면 보통 다른 조사기관보다 긍정평가나 부정평가가 좀 낮게 나온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끼리 추이를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분석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뭡니까? 즉 자기네들 여론조사 결과를 자기네들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음모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200만 집회가 거짓인 이유, 문재인 지지율 40%를 숨겨야 하는 이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이 분노에 가득 찬 검찰 정오를 드러내고 극렬 지지층 총동원령을 내렸다면서 지난주에 여당이 숫자를 부풀리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쓰기 시작했다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권력 청탁형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지금 미리 대비하셔야겠죠. 좀 있으면 뭐가 나온다? 권력 청탁형, 권력이 부탁한 여론조사, 엉터리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허위 여론조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구실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 집회라는 거짓말까지 지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만 명도 안 나온 여론조사를 200만이라고 부풀려 놔야 마치 뭔가 있어 보이게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여론조사 수치가 맞춰서 발표되면 그 여론조사 수치가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문재인 정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 40% 미만짜리 여론조사는 꽁꽁 숨겨야 하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우파의 여론조사 기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부분 열악해서 그렇겠죠. 열악해서 그렇겠지만 여론조사를 자주 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은폐해 나가는, 이렇게 숨기고자 하는, 꽁꽁 숨기고자 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에서 우리는 진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꽁꽁 숨겨진 여론조사 두 군데서 30%대의 지지율,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 안 한다, 잘못하고 있다 하는 반대 여론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시점에서, 50%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해 볼 때 문재인의 시대는 정말로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30%대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약 일주일간 쉬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